강우파님 지금 어디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도쿄로 날아가려고 공항에 막 도착했습니다. 여기 전세 내고 가게 생겼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아, 비행기랑 다르네. 앞이 넓어서 좋네. 자, 여기는 신주쿠역.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본에서 우리 한국 유튜버를 이렇게 만나뵐 줄은 상상 못했는데 일본 오기로 딱 마음을 먹었을 때 제일 먼저 서칭해서 네. 일본 건축 유튜버 이렇게 검색하니까 제일 먼저 나왔었어요. 진짜요? 그리고 제일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한 분만 봤겠어요? 여러 이제 유튜버 분들을 쭉 봤는데 특히 이번에 돌아볼 곳 역시도 공동체라는 포근한 단어랑은 그곳은 바로 도쿄 최고의 부촌 중 하나이자 이렇게 오늘은 다이카냐마의 주요 명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되게 깊이가 있는 스크립트가 너무 감동적이라 이분 뭐 하는 분이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채널명이 풀어봤어 네. X. 풀어봤어 X. 네, 지금 오픈한 지 얼마나 되셨죠? 오픈한 지는 좀 됐는데 이제 네. 건축을 중점적으로 찍기 시작한 건 한 1년 정도. 그래요? 원래 건축 전공이 아니시라면서요? 네. 건축은 지금도 모르지만 건알못? 네. 저도 건알못인데 아니 건알못 치고는 이 일본의 건축물들 보고서 그걸 해석해서 디자인적으로나 이렇게 풀어내는 게 웬만한 셜록 한준인가? 네. 그분 못지않게 이렇게 막 풀어내는 것 같아서 제가 되게 감명받았어요. 아무래도 학생 때 교수님의 교양 수업을 들었던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H대 H대 후배입니다. 뭐요? 그랬구나. 네. 그리고 일적으로 어쨌든 디자이너로 일본에서 일을 하면서 디자인이랑 건축이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 약간의 그런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배운다는 느낌으로 이 동네 저 동네 구경 다니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건축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러면서도 영상미가 있게 그렇게 해석을 해서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서요. 건축 관련된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댓 구할. 예.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게 네. 집을 3번이나 바꿔보셨으니까 어떤 구조의 어떤 건축물들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처음으로 갔던 집은 여기서는 흔히 이제 맨션이라고 하는 그런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집에 들어갔는데 약간 세대 수가 그래도 10세대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그래도 그것도 맨션이라고 하거든요. 나홀로 아파트, 네네네. 작은 소규모. 맞습니다. 그런 조그만 아파트로 갔다가 거기서 1년 반 정도 살았는데 사실 거기서 좀 느낀 게 되게 많았어요. 약간 세대수가 작은 데다 보니까 집주인분이 거기 같이 살고 계셨는데 이제 그분과의 트러블도 있었고. 건물주가 갑질을 일본에서도 네. 갑질이 있어요? 건물주 갑질이? 있습니다. 그랬구나. 그것도 그렇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이사를 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서 이제 누수가 발생을 해서. 누수가 발생했다고요? 네네. 오. 그래서 비가 새서 마침 또 이사를 할 타이밍이 되기도 했어서 그때 처음으로 이사를 했었습니다. 그 일본 이제 본인의 경험인데 네. 일본에서도 누수화자가 뭐 빈번하게 있는 편인 건가요? 빈번한지 어떤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그거를 집에서 물이 샌다라고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그걸 회사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면서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사택 개념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월세를 이제 회사가 지불을 해주고 있었는데 음. 그런 만큼 이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 그래서 건물주와의 트러블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도 그래도 이사는 할 수 없다 그랬었는데, 이제 물이 새니까 바로 이제 회사에서 하자가 발생되니까 이거는 어, 이사를 해야만, 명확한 사유가 네, 네. 생겼네요. 그 정도로 뭐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그래도 그러니까 누수라는 게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중대 사유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렇죠. 이사를 시켜줬구나. 네네. 그때가 또 코로나 기간이어서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럼 더 치명적일 네네.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일본이 한국 못지않게 지금 도쿄도 비가 되게 많이 강수량이 많잖아요. 근데 비가 오는데 누수가 생긴다. 그것도 맨션이면 아파트 개념이라 그랬는데 어디 무슨 문제로 샜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누수 장소가 이제 부엌 바로 위였거든요. 모든 세대가 다 똑같이 생겨서 그 위층에도 이제 부엌이 같은 위치에 있는데 아무래도 배수관 쪽이 잘못돼서 거기서 물이 흘러서 제 쪽으로 그러니까 떨어지지 이게 않았나. 여러분 어디에 살았던 경험이 있냐에 따라서 이게 접근 방법이 다른 건데 그래도 아파트 세대 이거 저는 전원주택에 살고 있으니까 전원주택에 물 새는 거는 거의 대부분 비거든요. 방수 문제인데 네네. 아파트 같은 경우나 이런 맨션들 대부분은 윗세대의 네. 배관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죠. 누수가. 그쵸. 그런 차이가 접근법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아니, 자, 그럼 두 번째 옮겨간 집은 어떤 집이었나요? 두 번째 집은 와세다 대학 근처에 있는 그래도 거기는 좀 세대수가 한 70세대 정도 되는 좀 더 좀 더 크네요. 규모가 있는 맨션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가장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한 3년 반 정도. 네, 거기는 진짜 만족스럽게 살았었습니다. 이제 특별한 하자 없이 네네, 위치도 이제 시내랑 진짜 가깝고 거기도 맨션이었고. 네네네. 그러면 첫 번째 맨션과 두 번째 맨션이 왜 일본 주택 이러면 대부분 추울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네. 맨션은 어때요? 단열이나 뭐 이런 추위 난방 이제 문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두 집 다 굉장히 추웠고요. 두 집 다. 두 번째 집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운 건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집의 경우에는 이제 약간 원룸 형태의 맨션이었는데 방향이 여기서 일본어로는 이제 헤야무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남향, 북향, 서양 강남향 뭐 이런 네네. 거를 따지죠. 그때 집이 이제 동북향이어가지고 아. 일단은 해가 아침에만 잠깐 들어오는데 채광이 거의 안 돼서 네네. 겨울에 그 엄청 추웠겠네. 집 자체도 단열이 잘 안 되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추웠고 두 번째 집의 경우에는 그래도 정남향이었고 그래서 햇빛은 진짜 잘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제 창문이 되게 많았어요. 개구가 많으니까. 네네네. 1.5룸 네. 형태였는데 모든 이제 방향으로 창문이 나 있는. 그래서 채광이 좋고 이런 건 좋았는데 제 경험상 창이 많은 만큼 더 추워지는 느낌. 여선실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고 네네. 벽체만큼 단열 성능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게 한계였구나. 그리고 여기가 알루미늄 셰시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맨션에도 알루미늄 써요? 네. 진짜 어지간한 고급 맨션이 아니면은 알루미늄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제 경험상 가본 집들이 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래서 추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일본의 웬만한 건물들이 창호를 왜 PVC 창호 안 쓰고서 알루미늄 창호를 많이 쓰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궁금한 거여서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커피숍에 들어왔다가 그 앞에서 대기하는 데서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야 앞에 커피숍 건물이 보니까 이거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옛날에 주택으로 썼던 데를 개조한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도 여지없이 지금 알루미늄 창호가 네.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근데 아까 제가 9호기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맨션에도 알루미늄 창호를 썼다. 요거보다는 네. 좀 더 두께가 있는 샤시긴 했는데 네. 소재는 똑같아 보여요. 자, 그럼 어쨌든 한국에서도 그렇게 20년 이상을 살아보고 네. 여기서 6년 살아보니까 한국 건축 문화랑 일본 건축 문화랑 여기는 요게 좋은 것 같고 여기는 요게 좋은 것 같다. 한두 가지 정도? 저는 한국에서는 아파트에서밖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게 정확한 비교는 힘들 수 있는데 한국 집이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본 집에 비해서 창문이 많은 것 같아요.
더 어쨌든 채광이 네, 잘 네. 된다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제가 살아본 집 기준 창문이 늘어나면 추워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추워지니까 있었기 때문에 많이들 창을 덜 내는구나. 네네. 그래서 창문이 많은 집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특히나 음. 혼자 사는 1인 가구 대상으로는 음. 창문이 기본적으로 베란다 하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창문이 있다 해도 옆에 작게 하나 정도가 전부인데 그 점에서는 한국 집이 창문을 좀 더 관대한 느낌? 그래서 좀 바깥 풍경을 구경한다거나 환기에 있어서는 한국 집이 더 저는 좋다는 느낌이 많이 그 들었어요. 정서적으로도 아무래도 네. 이렇게 딱 콘크리트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개방감이 있는 곳에서 사는 게 네. 같은 아파트라도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요 앞에만 보셔도 알겠지만 집들이 되게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이 혹여나 뚫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무용지물인 경우가 바로 있거든요. 바로 벽 끝에서도 옆집. 저기 보이는 저 창문만 하더라도 그치, 저거 네. 창이 아니지. 그쵸. 차라리 막는 게 낫지. 맞습니다. 그 일본에서 그래도 요거는 좋은 것 같다 이러는 건축 관련된. 저의 경우에는 여기는 반신욕 문화가 더 아. 정착이 돼 있어서 웬만큼 작은 집이 아닌 이상 기본적인 원룸만 가도 욕조를 조그맣게라도 원룸에도. 만들어주거든요. 네. 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집이 너무 추워서 거기라도 들어가서 온수라도 하고 따뜻하게 지내려고. 약간 그게 다 의도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온수 난방 비용이 많이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한국에도 어쨌든 요즘은 반신욕들 많이 하고 저도 그런 거 좋아해서 네. 그런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실제로 시중에도 그런 반신욕조나 그런 상품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겠네요. 네, 상품들도 많고 음. 집 안에 보면은 욕실이 있는데 일본 분들이 또 앉아서 이렇게 샤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앉아서 샤워를 해요? 쪼그리고? 네. 근데 저희 어렸을 때 대중목욕탕에 가고 그 아. 욕실 의자가 하나씩 이렇게. 그 세대 아닌 것 아. 같은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많이 어렸을 때.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 네, 아빠가 등 밀어주고 했던 그 네, 작은 네. 의자.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런 의자에 앉아갖고서 샤워를. 네, 많이들 그렇게. 오, 하고 상상이 안 가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경험상의 이야기이긴 한데 네. 일본에 취업이나 어. 유학으로 오시는 분들은 욕실을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주할 곳에 욕실을 일단 꼭 네, 확인하고 결정해라.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제 모든 건축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담은 건 아닌데 제 경우에 처음에 갔던 이 아까 그 트러블로 고생했다는 그 집의 욕실이 이제 거기도 욕조는 붙어 있었는데 그 욕실 안에 샴푸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나 그런 집기가 젠다이가 없었다는 얘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거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택이랑 그 조그만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게 많은 나라인 만큼 큰 건설사에서 짓는 집도 많지만 개인이 짓는 맨션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자본을 끌어와서 집을 짓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그런 쪽에서 세이브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본도 작은 소규모 건축 업체들이 네. 조금 자, 얘기 나온 김에 요거 처음에 들어갈 때 제가 벽면 이렇게 보면서 직업병처럼 눈에 거슬리는 게 있었거든요. 네. 여기 지금 겉에 보니까 저거 스타코로 지금 마감을 한 것 같죠. 네. 근데 보니까 여기도 이제 건물 사이사이에 있어서 볕이 잘 안 들 수도 있고 저쪽에 무슨 환풍기 같은 데나 저쪽에서 이제 물이 좀 많이 먹으니까 네. 곰팡이 같은 거나 저 습에 의해서 뭐 이끼도 좀 낀 데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데 한국에서 이 정도면 뭐 크랙도 보이고 이래서 웬만하면 이거 하자 덩어리라고 이거 철거하고서 다시 할 법도 한데 일본에서는 이런 건물들이 뭐 계속 이렇게 쓰나요?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되게 오래돼 보이는 집들이 여기 이 동네에도 골목으로 더 들어가 보면은 여기는 그래도 지금 상업 공간으로 쓰는 집이긴 한데 실제로 여기서 살고 있는 집 저는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여러분들 참고 삼아 그 신주쿠에서 조금 살짝 떨어져 있는 신오쿠부역 여기가 한인타운이 네, 맞습니다.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구옥들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많이들 카페나 식당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건물은 스타코, 옆 건물은 지금 세라믹 사이딩. 네. 거의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은
두 가지 소재로 지금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일본의 요 마감 소재가 주로 많이 쓰이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규모의 경제 때문 아닐까요? 아, 그래요? 여기도 한국에 비해서 음. 단독주택을 진짜 많이 짓는 환경이잖아요. 주거 문화 자체가. 네. 아파트 문화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1년에 지어지는 음. 단독주택의 수가 한국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자재 쪽도 규모의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수입되고 있는 대부분의 세라믹 사이딩이 다 일본에서 지금 수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진짜 일본 딱 오니까 이 세라믹 사이딩이 눈에 확 들어와서 아, 일본이 이렇게 많이 쓰니까 또 내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돼서 자재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네. 그거 이제 해외 쪽으로도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네. 이 건물이 오래되면 그만큼 이제 내구성이 떨어져 갈 텐데 그럼 일본은 기본적으로 지진이 되게 잦은 나라로 네, 생각을 하고 내진에 대한 염려가 많을 텐데 오래된 건물을 이렇게 철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쓰는 데는 그만큼 구조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건가요? 저도 어쨌든 한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래되면은 무너지진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되게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일본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것보다 좀 이제 지진에 대한 인식이 자연재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큰 지진이 오면은 약간 무섭다, 불안하다 이런 거는 있기는 한데 저 회사에서도 진도 한 3 이 정도는 처음에는 혼자만 밖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진도 3이면 네. 꽤 느끼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분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웃으면서 하던 일 마저 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평소에 살던 집에 그 정도 지진은 뭐 큰 무리 없이 우리 잘 버텨왔는데 네, 굴지 네. 오래됐다고 뭐 그 구조적인 손을 볼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살 수도 있겠구나. 네, 그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집 지을 때도 지진에 대한 안정성 평가가 애초에 강화가 된 구조 네, 기준이 네, 네. 있으니까 그게 그래도 주기적으로 그 법규 자체가 약간 더 계속 업그레이드 엄격하게 업그레이드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바 S님께서 아시는 바로는 일본에서는 어떤 골조의 집들을 단독주택으로 많이 짓나요? 이제 가장 많이 지어지는 비율로 치면은 아무래도 목조주택일 것 같아요. 아, 목조를 많이 네, 해요? 네, 네. 물론 이제 여기도 철근 콘크리트로 지으면은 더 집이 좋고 그런 인식이 있기는 한데 약간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목조주택을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비용 자체가 더 올라간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 현실적이라는 게 결국은 경제적인 타협을 보는 네. 걸로. 아니, 일본 이러면 일단은 집이 춥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지금 두 군데 살아보신 데가 추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로 일본은 단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춥나, 아니면 뭐 일부러 단열 규정이 한국보다 낮아서 그런가 막 이런 궁금증이 좀 있는데 근데 실제로 단열에 대한 규정이 되게 널널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한국보다는 타이트하지 않다. 그래서 그 건설 회사들도 그거를 계속 치려고 많이 이렇게 연구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단열에 대한 기준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 밖보다 안이 더 춥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에는 난방은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뭐 다다미 방에다가 화로 같은 거? 우리는 옛날에 영화에서 보던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일반 일본 단독주택들은 난방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보통은 이제 에어컨이 히터랑 같이 붙어 있어서 냉난방 그걸로- 겸용 네, 히터로? 네, 네, 네. 그리고 좀 좋은 집 가면은 여기도 온돌이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근데 딱 한국식 온돌은 아니고 이제 전기로 하는. 전기 바닥 네, 온돌을. 네. 그것도 이제 좀 좋은 집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아무래도 많죠. 그 일반 분들은 그 대류 난방 형태로 해서 네. 그 되게 건조해서 사실 한국 사람들은 별로 맞습니다. 선호하지 않고 뭐 유럽이나 북미 쪽이나 하지 동양 쪽은 바닥이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일반 서민들은 대류 난방을 아직도 많이 쓰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저도 이사 다니면서 바닥 난방은 있는 집은 아직까지 가본 적이 없거든요. 나중에 좋은 집을 이사 간다거나 집을 짓는다면 네. 난방은 꼭 넣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되게 복 받은 거예요. 기본이 바닥 습식으로 된 기본 온돌 바닥을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다 기본 깔고 가니까 집 안에 들어오면 일단 훈훈하고 네.
그리고 일단 등 지질 수 있고. 아, 맞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게 혜택 받은 자들의 네. 문화인 거잖아요. 그게 바닥 난방이 있는 집에 사는 이제 음.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음. 틀면은 전기세가 아, 기하급수적으로 아까 전기라고 늘어난다고 해서 하니까. 네, 네. 그 있어도 많이 못 튼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태양광 많이 써요, 안 써요? 그래도 일본은? 단독주택에서는 지붕에 많이도 올라가 있고. 아, 여기도 네. 태양광을 많이 쓰는구나. 자, 그러면 지금 주력으로 하고 계시는 게 네. 살고 계시는 도쿄부터 이렇게 괜찮은 건축물들을 쭉 영상으로 담아서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한국 분들이 한국에서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 일본의 이런 건축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애초에 주거 문화 자체가 아파트 문화가 아니라 단독주택 문화가 보편적이다 보니까 같은 집을 짓더라도 100개의 집이 지어지면 100명의 건축주가 있는 셈이잖아요. 이제 네. 그분들의 입김이 진짜 다양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더 넓은 테라스가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다 실내 면적을 넓게 뽑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니즈가 진짜 다양한 만큼 진짜 다양한 주택이 지어지기 때문에 물론 저는 제 채널에서는 빌딩 위주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좀 더 그것보다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쪽을 가보셔도 좋은 집들을 많이 구경해 보실 수 있을 참고할 것 만한 같습니다. 그런 주택들을 일본이 일단은 아파트 선호보다는 단독주택을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 수요만큼 다양한 니즈들이 있어서 또 인구수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택회사들이 그 니즈에 맞게끔 다양한 레이아웃과 다양한 시공법들, 다양한 건축자재들을 시장에 내놓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참고하시기가 정말 좋을 것 같으니까 여유가 좀 되시면 요즘 뭐 일단은 엔저도 있으니까 일본 한번 이렇게 놀러 오셔서 일본 건축 문화도 보고서 가시면 제가 보기엔 확실한 거는 되게 미니멀하면서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레이아웃들이나 디자인적인 부분이 참고할 만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조경 관련된 것들은 이게 영감을 받는 그런 일본 사진들을 저는 많이 세이브를 해놨거든요. 일본 오셔서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택공원이라는 데를 가보기로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일본에는 한국에 없는 주택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 시노쿠부역 여기서 도보로 한 몇 분 정도 걸리죠? 거의 바로 앞이면 한 3분 정도. 네, 도보 3분 정도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단독주택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주택공원이 있습니다. 여러 주택 회사들이 거기다가 모델하우스를 맞습니다. 다 지어놨다고 네,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골목만 가보셔도 수십 채의 단독주택들을 보실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내외장재 그리고 레이아웃 동선 관련된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돈 벌어 가는 거 아닐까 싶어요. 여기가 지금 주택공원인 거죠? 아, 맞습니다. 이야, 꽤 많은 업체들이 모델하우스를 지어놨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 프로바 X님을 모시고 바로 주택공원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이어서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프로바 X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고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궁금해 하실 만한 주택공원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